지난해 3월 한 남성이 살던 집에 갑자기 초인종이 울렸습니다. 남성의 집까지 찾아온 사람의 정체는 다름 아닌 전 여자친구의 어머니였는데요. 이 어머니는 그동안 남성의 근무지를 찾아가고 차를 몰래 따라가 집까지 알아냈습니다. 도대체 왜 이런 일을 벌인 걸까요? 자, 참 기존의 어떤 스토킹 사건과는 좀 결이 다른 스토킹 사건이에요. 네, 60대 어머니가요. 결혼한 딸의 전 남자친구를 스토킹한 그런 사건입니다. 지난 2021년에 60대 어머니는 이 딸의 전 남자친구 근무지를 찾아가기도 했고요. 또 차를 몰래 따라가서 주거지를 알아내기도 했습니다. 그리고 지하 주차장에서 이 딸의 전 남자친구가 출근하는 모습을 지켜보기도 했습니다. 그러다가 지난해 3월에는 자신의 사위 그리고 딸의 시어머니, 그러니까 자신의 사돈이죠. 이렇게 함께 가서 이 딸의 전 남자친구 아파트를 찾아가서 초인종을 누르기까지 했습니다. 그러니까 이 60대 어머니가 딸의 전 남자친구가 좋아서 스토킹을 한 그런 건 아니잖아요, 그죠? 그 자기 사돈하고 사위랑 같이 가서 이렇게 했다는 거 보면 말이죠. 네, 그러니까 2021년 5월에 딸이 가출을 했대요. 연락이 닿지를 않으니까 이 어머니가 그냥 혼자 생각한 겁니다. 아, 옛날 남자친구를 만나서 얘가 나갔구나. 너무 무례하죠. 뭐 확실한 증거도 없이. 그렇죠. 그것도 엄마 혼자 간 것도 아니고 사위랑 게다가 그 사위의 어머니랑 같이 가서 저런 행동을 해서 얼마나 놀라고 기가 막혔을까요? 그러니까 말이죠. 자, 결혼할 내 딸이 가출을 했는데 네가 만나고 있지? 내 딸 어디 있어? 가출한 딸의 행방을 전 남자친구에게서 찾은 건데 현재 일단 저희가 이것까지는 아직 확인이 안 됐습니다. 찾았는지 못 찾았는지. 아니 근데 이거 백 변호사님, 네. 이런 경우 보신 적 있어요? 저도 처음 봤는데, 그러니까 의심은 할 수 있어요. 아, 내 딸이 지금 이 남편 버리고 전 남자친구 만나러 갔구나. 확인은 한번 해볼 수 있겠죠. 혹시 거기 갔는지. 근데 이건 그게 아니잖아요. 그냥 거기에 있다고 확증 편향을 딱 가지고 여기 있어. 그리고 언제 출근하는지도 보고. 뭐 그러다가 결국 저기 무슨 온 가족이 함께 지금 이 남성 아파트 집까지 찾아가서 저런 행동한 거 아니겠습니까? 그러니까 말 그대로 자기 딸이 만약에 사라졌고 정확하게 확인이 안 된다면 실종 신고를 해야죠. 예, 경찰에 수사 의뢰를 하던가. 예. 정말 그릇된 방법으로 본의 아니게 본인 생각지도 못한 범죄자가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. 자, 박 변호사님, 네.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일반적인 우리가 아는 스토킹 사건이랑 좀 결이 조금은 다르잖아요, 내용은. 그렇죠. 이거에 대한 그 재판부의 판단은 자, 어떻습니까? 그렇지만 이것도 스토킹 처벌법에 해당합니다. 스토킹의 이제 범죄가 어떤 내용이냐면 의사에 반해서 상대에게 불안감과 공포심을 이야기하면서 계속 접근하거나 가로막을 때, 그것이 반복됐을 때 스토킹 범죄라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 통상 이성이 뭐 남성이 여성한테 하는 그런 것도 당연히 스토킹이 되지만 이런 것처럼 반복해서 지금 말도 안 되게 계속 접근하고 계속 찾는 것도 스토킹 범죄에 해당하고 되고요. 그 경우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의 벌금에 처할 수가 있습니다. 재판부 스토킹 범죄에 해당하는데 다만 좀 딸이 가출한 뒤에 옛 연인하고 부정한 관계 맺는 걸 의심해서 이런 것 때문에 범행을 저질른 거기 때문에 그래도 이해할 부분이 있다 해서 중함 처벌 아니에요. 벌금 100만 원에 40시간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하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. 자, 또 다른 스토킹 사건인데 이번 사건은 조금 심각합니다. 체크포인트 짚어보죠. 스토킹하다 결국입니다. 결국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? 네, 이제 또 다른 스토킹 사건인데요. 70대 남성이 4년 전부터 서울 수락산에 있는 한 사찰을 다니기 시작합니다. 그러다가 그 식당 주방장이자 사찰 사무일을 했던 60대 피해 여성을 알게 됐는데요. 그 뒤로 여성을 상대로 스토킹 행각을 시작합니다. 그러다가 지난달 31일 새벽 5시 20분쯤에 이 70대 남성은 피해 여성을 둔기로 여러 차례 내리쳐서 살해했습니다. 이 70대 남성은 범행 직후에 사람을 죽였다고 자수를 했고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. 자, 붙잡히고 나서 무슨 얘기했습니까? 자, 지금 남성의 얘기에 따르면 4년간 절에서 자신이 봉사활동을 좀 했다고 합니다. 그렇지만 피해자한테 구박을 받았기 때문에 그거로 인해서 뭔가 지금 범행까지 갔다라고 얘기를 하고 또 경찰 조사를 해보니까 여성이 지금 거부 의사를 지금 피해자가 밝혔음에 불구하고 본인이 계속적으로 호감을 표시하면서 1년 이상 스토킹한 상황도 있었다고 하고요. 이 사람은 본인이 경찰이었다고 거짓말을 좀 했다고 해요. 그리고 자기가 땅도 좀 많고 이런 것도 많다라고 하면서 여성한테 접근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.
땅이 많고 재산이 많고 난 과거에 경찰이었다. 자, 하지만 끔찍한 살인으로 이어졌습니다. 선을 넘으면 안 된다라고 해서 각서까지 받았고요. 연락하지 않겠다라고도 했다는데 사건이 일주일 전에는 주변에 살인 예고를 했다고 합니다. 그러니까 일단 이 피의자 같은 경우 피해자 주변을 떠나지 않으려고 뭐 자칭 뭐 본인이 막 앞마당도 쓸고 주방에 먼저 나와서 불도 켜놓고 일단은 피해자가 주방에 있었으니까요. 계속 주변을 머무니까 그에 대해서 결국 선을 넘으면 안 된다고 해서 구두각과 경고도 하고 각서까지 받고 그리고 더 이상 연락하지 않는다는 녹음까지 다 받았는데 이제 본인 주변을 못 들어오게 하는 것에 대해서 앙심을 품고 지금 얘기했던 것처럼 너무 심하게 집착을 하니까 절 차원에서도 회의까지 열었다고 합니다. 이건 접근 이제 좀 자제해달라 이런 요청까지 했는데 사건 전에 살인 예고까지 하더니 결국 사건 당일 날은 바닥에 물로 청소를 하고 휴대전화를 부쉈답니다. 그 유족들의 생각으로는 아마도 저 안에 접근하지 않겠다, 뭐 각서와 관련된 이런 내용들이 있으니까 뭐 증거은폐 목적으로 휴대폰을 부순 게 아니냐라고 짐작은 하고 있습니다만 예. 그 부분은 좀 수사가 필요할 것 같고요. 그렇게 끔찍한 범죄를 사전에 계획을 해서 범한 것으로 지금 판단이 되고 일단 지난 2일 이 남성 구속이 됐습니다. 오늘 살인, 스토킹 처벌법, 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습니다. 이게 참 저희가 많이 이런 스토킹 사건을 전해드리지만 스토킹 사건에는 남녀노소가 없습니다. 예. 자, 이 60대 여성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을지 저는 약간 짐작이 또 되는 것이 이 60대 어르신이잖아요. 자, 그러면 저 영감이 계속 뭐 이러면 주변에 호소를 하셨을 거 아닙니까? 네. 자, 그런데 아이 뭘 또 이런 반응이었을 거예요. 분명 주변에서는. 덜 심각하게 보일 수 있죠. 뭐 어르신이 그러다 말겠지. 그냥 좀 이해해주고 넘어가 이럴 수 있잖아요. 근데 주변에 너무 힘들다, 너무 고통스럽다라고 얘기했고요. 이 스토커가 밤에 잘 때도 계속 문을 두드리고 찾아왔대요. 그러니까 얼마나 무섭겠어요. 분명히 경고도 했고 거절도 했고 각서도 쓰고 녹음도 받았으면 이 여성이 더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. 그러니까 말이죠. 예, 두 번째 사건 이렇게 정리하고요. 이 사건의 진실을 추적하고 싶으십니까? 그렇다면 사반 채널을 구독해주세요. 지금까지 이자연 기자였습니다.